어떤 분들이 위험하다는 거 알려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옛날 시골 마을에서처럼 소문을 내는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악의적이다 하는 거. 이건 좀 저열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 저열하게 나온다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욕을 하거나 유문자를 계속 날려대는 그런 행태는 아무도 안 하겠죠. 양식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제재를 했으면 좋겠으나 지금 이제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의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음성 기반의 SNS라는 것의 지향점이 그 운영 주체 측 그러니까 이 회사 카카오 측의 반응을 미온적으로 만드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저는 네 인정투쟁으로 말씀하시죠. 네.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네. 에스캠님의 의견에 현실적인 방안이라는데 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정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음, 특징이 예를 네.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개빡천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뒤에서 개빡천님은 굉장히 악의적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거나 음, 직접 저는 개빡천님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처럼 네. 날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네. 음,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결핍들이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네.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너무 몰입하고 음, 있구나.' 내지는 '현생과 분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네. 내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 기계적으로 팔로워 숫자 같은 걸 보고 '어 너 음, 팔로워 많아서 나를 왕따시켜?' 라든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왕따 음, 이런 귀한 사람인 나를 왕따시키는 건 죄야. 이런 행동을 하는 음, 것은 저는 굉장히 위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요. 성숙한 성인들끼리라면 당연히 "아 저 땡땡님과는 맞지 않으니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마이크를 뺏거나 퇴장시키는 행위조차도 여기에 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방을 열고 교류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교류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강요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음, 싶지 않은 사람조차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대한 자의식. 그게 음, 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이 네,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피해를 준다면 그건 이제 그다음의 문제죠. 법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각자의 가치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피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규정을 짓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규정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런 발언의 다툼,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발언조차도 그런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요. 저는 뒷담화라든지 누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당연히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에 앙심을 품고 제가 모님의 뭐 신체를 비하하거나 모님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그런 사진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해서 그분을 모욕할 목적으로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행위들이 어떤 집단의 스포츠화되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또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느끼는 피해의식의 역치가 낮아지시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마이크를 뺏은 걸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고 또 이번에는 나의 말을 끊는 것에 화를 내고 심지어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그 정도로 가해를 하도록 사람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재가 필요하다. 100% 근데 동의하고요. 그거가 사실 인터넷상에서 어떤 기업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필터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거의 기대 안 하고요. 사실 크로파스 나오고 나서 나올 때 진짜 100개 가지고 출시하기 바빴지 문화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 고민 저는 거의 일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민사냐 형사냐 문제인데 인터넷상의 기본적인 어떤 모욕죄라든지 뭐 사실적 혹시 뭐 그런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떤 면에는 진짜 뭐 여기 녹취가 필요하면은 개인이 녹취를 해가지고 어떤 지점에 심각한 거는 그렇게 해서 뭐 고발을 하든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계속 성숙 미성숙 얘기할 때 저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좀 나아지려고 그냥 애쓰고 노력할 뿐이지 실수할 때도 있고 저도 뭐 항상 100%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그 미성숙한 사람이 조폭 앞에서는 굉장히 착한 아이가 되고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 앞에서는 방구석 여포가 된다 하면 그것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규정의 가해가 지형이 그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되는 비열한 모습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비열한 건 상관이 없는데 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폭력을 저질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스모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생에서 이미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SNS에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까지 판단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현생에 대한 법으로 제재가 가능한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제재와 어떤 규율을 원하시는 건지. 저는 강자에 대한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 윤리적 판단이었고요.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렸냐면 약자가 타깃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약자라고 하면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자원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보복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법적인 그런 해결을 기득권보다 더 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쉽게 말하면 안 좋다고 하죠. 그런 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스모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생에서 이미 SNS 온라인 모욕죄부터 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어떤 규율과 제약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였어요. 아, 음, 확인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쪽 네네. 의도. 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는